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 본인만 자꾸 드리시고 아니 할 거예요. 요번에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다 오늘 제가 늦게 가도 됩니다. 저도 책 읽다 보니까 지금 제가 적었던 질문이었는데 지금 직업도 되게 많이 바꾸셨잖아요. 네. 그러면 진로를 결정할 때 네. 방향을 바꿔야 될 때랑 그 자리에서 조금 더 인내해서 지켜야 될 때랑 혹시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으신가 해서. 자, 한 번 더 답변을 한 윤성아 소장님 옆에 계신 이름이 순경이요. 명찰 지식했어요. 순경 씨.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될 때와 나아가야 할 때. 저도 그게 항상 고민이에요. 이렇게 빠져나가는군요. 직장 생활하고 계세요? 네. 그렇지만 한 번이라도 옮겨 보셨어요? 저는 자주 옮기고 아직도 제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 옮길 때는 그럼 어떤 기준으로 옮기셨어요? 처음에는 저는 좀 이렇게 얇고 넓게 관심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해보고 싶은 거는 다 해보는 편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관심이 얕다 보니까 금방 흥미가 떨어져서 다른 걸로 넘어가고 약간 이렇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럼 곧 제2의 정철상이 탄생하시겠네요. 저도 얇고 넓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런 사고방식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얇고 자꾸 이것저것 파니까. 근데 저도 이제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저에게 굉장히 큰 강점이 되고, 특히 상담하시는 분들은, 직업 상담하시는 분들은 저를 되게 부러워하시더라고요. 다양한 직업을 경험했으니까 상담하기도 너무 편하실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와서 다시 직장을 옮겨 다닐 수는 없잖아요. 상담하시는 분들. 그런 경험이, 그래서 얇고 했던 것들이 도움이 됐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거 딱 질문을 들었을 때 한 분의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왜냐하면 인용을 할 때는 항상 인용을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갑자기 이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나중에 유튜브로 혹시나 하면 자막으로 깔아서 줄게요.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게 사실 되게 마음에 들어서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제 의견을 밝힐게요. 이 친구는 예를 들어서 이제 직장을 그만둘 때 이제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도저히 못 견디겠다라는 뜻의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보수든 어떤 모욕감이든 아니면 나의 어떤 직무에 대한 불만족이든 이걸 가지고 뛰어나가는데, 이러다가는 내가 죽겠다 정도까지 완 상황이라고 하면 이건 견디면 안 된다. 근데 단지 내가 그 어떤 욱해서 이렇게 했다라면 이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게 되게 인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아주 매끄럽게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일단 그때 들었을 땐 되게 괜찮았었고 말도 잘했었는데 지금 조금 매끄럽지 못했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 제 개인적인 한번 부분을 보면, 저는 옮기는 조건이 연봉하고, 연봉은 무시할 수 없어요. 연봉은 무시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직무 만족도하고 성장이에요. 이 세 가지를 보는데, 연봉은 옮길 때 1, 20%는 절대 안 옮겨요. 그러니까 단지 연봉을 더 받기 위해서 1, 20%는 더 받아도 이거는 보수를 더 받는다 하더라도 리스크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환경에서 내가 새로운 에너지를 쏟아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부분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보수 1, 20%로는 커버가 안 돼요. 저는 돈으로 이직을 한다라고 하면 항상 50% 정도까지는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4, 50%가 넘어가면 돈만 가지고 만약에 이직을 할 때는, 실제로 저도 연봉이 아주 낮은 회사에 있다가 나중에 70% 이상으로 해서 이직을 했거든요. 왜냐면 안에서도 별로 안 올라가는데 한 1, 20% 정도는 더 받을 때가 있긴 한데, 그냥 그렇게 옮기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한 번에 옮길 때 70% 이상을 거의 올렸었거든요. 그 다음 하나가 직무 만족도예요. 이 직무 만족도가 솔직하게 한번 손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학생이어도 괜찮고 아르바이트 해봤잖아요. 아니면 그 안 해봤으면 전공에 대한 만족도로 생각하셔도 돼요. 나는 전공이나 내 직무에 만족하고 있다. 오케이, 손 내리시고.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되시네요. 이게 대체로 어떠냐면 보통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이제 배움에 대한 열의가 많으시고 하니까 특히 더 내분할 걸 더 잘하고 싶은 욕심에 의해서 배우려고 하는 열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더 많을 거예요. 통상적으로는 직무 불만족도가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통계도 아니죠. 그냥 제 감으로 볼 땐 80% 이상이다. 80%, 8대 2로 보면 80%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80% 정도. 보통의 사람은 자기 직무에 만족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무 만족에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만족한 사람은 왜냐하면 만족한 사람은 더 잘하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더 잘하면 더 만족스러워져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더 만족스러워진다니까 행복감이 생기고 고통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고통이 더 따를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왜냐하면 더 잘하고 싶기 때문에 더 훈련을 해야 되고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어떤 나의 디테일한 미묘하게 잘못한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고통은 오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과 불안이 과거의 고통과 불안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수준이 달라요. 레벨이 다른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더 큰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레벨 급이 다른 거예요. 단순히 어떤 돈을 더 받는 그런 거하고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건 감내를 해야 돼요. 낮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대부분 낮을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로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첫 번째로 받아들이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일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만족하기 어렵다. 힘들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상담도 마찬가지고 나의 고민도 마찬가지. 내가 그냥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요. 이 문제의 50%는 저절로 해결이 돼요. 왜냐면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인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인정을 해버리면요. 우리가 서로 다퉜을 때도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이런 게 아니라 그죠? 이거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진심으로 잘못했다는 말을 하면요. 이건 뭐 더 이상 비난할 것도 없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것만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는 좀 복잡한 부분이 있긴 한데 한 50% 이상은 저절로 해결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일은 어렵고 힘들고 재미없고 불만족하구나 라는 걸 딱 인정을 하는 순간 일어나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뭘 해야 되느냐면 해야만 하는 일을 조금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이 일은 도저히 아니다라고 하면 다른 걸 해야 돼요. 다른 걸 할 때 항상 저는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몸을 다스려야 돼요. 두 번째가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세 번째가 일을 다스려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몸을 다스려야 돼요. 왜냐하면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몸을 좀 막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거, 뭐 운동하는 거,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 이제 이런 사람일수록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의욕도 안 생기고 뭐 회사도 안 생기고 그러니까 일단 의욕이 없기 때문에 운동하기가 싫어요. 이런 악영향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몸부터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을 꾸준하게 해야 돼요. 운동을 꾸준하게 하면 이제 마음이 조금 움직여요. 그러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좀 생겨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몸의 에너지가 이제 마음의 에너지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마음 공부를 해야 돼요. 마음 공부를 해야 되고 마음 공부를 하려면 중간 공부 요즘 유튜브 한참 보고 있는데 이것들이 광고를 막 끊지도 못하고 내가 어쩔 때는 막 제가 설거지할 때도 어쩔 때는 유튜브 좋은 방송 있으면 하는데 이게 설거지 하고 있으니까 끊지를 못하고 그거 끝까지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중간 광고 한번 살짝 넣어봤어요. 마음 공부를 해야 돼요. 진짜 마음 공부를 해야 되고 사실 저도 마음에 대한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1도 없었어요. 저는 마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일수록 사실 상처를 많이 줘요. 의도치 않게.
의도하고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의도하지 않게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 마음을 모르니까 마구 날리는 거죠. 나는 웃기라고 한 이야기인데 그런 게 사람들은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래 마음 공부를 하면서 한 200권 정도 심리학책을 읽었어요. 지금도 사실 너무 부족한데 그 마음 공부를 한 것이 저와도 관계가 되게 좋아지고 자녀, 배우자, 주변 사람들하고도 참 많이 좋아졌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는 좀 명상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어서 원래는 명상을 했는데 지난해부터 강아지가 들어와가지고 내 영역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얘 때문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자꾸 매달리고 이럴 수가 있어가지고 명상이 안 돼서 그냥 스트레칭 명상을 하거든요. 그때 제가 하는 구호가 몸과 마음과 세상의 평화를 원한다거든요. 이걸 하루에 100번 정도 제가 항상 하거든요. 커피 뭐 따를 때도 제가 이렇게 뒤에 이렇게 하고 항상 뭘 하더라도 그 구호를 스트레칭 할 때든 몸을 움직일 때든 하는 거거든요. 어렵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늘 하려고 하고 제 마음은 아직도 늘 흔들려요. 여러분이 구독을 할까? 그런 마음의 흔들림은 근데 계속 있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흔들림은 있어요. 마음이 흔들림은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중심을 세우는 거예요. 중심이 서요. 어느 정도 중심이 서요. 그냥 마음이 그냥 무조건 이렇게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흔들리는데 중심이 있는 상태에서 흔들리는 것과 그냥 중심이 없이 흔들리는 것은 대단히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중심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마음이 되돌아와요. 근데 중심이 없는 사람은 계속 갔다 왔다. 이건 다른 거예요. 흔들려도 다른 거예요. 똑같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일이든 아니면 하고 싶은 일이든 거기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쏟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면 그때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준비를 할 때 뛰어나와야 되느냐 안 뛰어나와야 되는 시점은 대부분의 사람은 100점 만점으로 기준이 다 되었을 때 나오겠다라고 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최소한 그래도 한 8, 90점은 되어야지 나와야겠다. 근데 이게 성향상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 1, 20%만 돼도 준비됐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사고를 치기도 하지만 성과도 많이 내요. 왜냐면 일단 부딪히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니까 통상적으로는 60%가 이제 저는 준비됐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해진 게 없어요. 내가 준비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5, 60%가 됐는지 알 수가 있어요. 몰라요. 그렇지만 그 정도만 되면 저는 이제 심리적으로 봤을 때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혹시나 독립을 한다 그런다라고 하면 그 기준이 이제 기존의 연봉의 50%는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독립한다는 거. 이직은 아직도 이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제 이직을 하는데 그냥 이직이 아니죠. 완벽하게 내가 스스로 수익을 창출한다라는 이런 목표를 둔다라면 더 처절해야 돼요. 그 중에 들어와야 되는 게 5, 60%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뜻은 거기에 급여의 5, 60% 정도는 들어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급여가 5, 60%가 꼭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한 어떤 구조적인 시스템이 돼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나와야 돼요. 이런 게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지 확인의 어떤 형태는 절대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